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산 진로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호영 낙마하고 한동훈 임명된다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실시가 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나 아니면 청문 부적합 등으로 낙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신있고 당당한 답변으로 청문회 스타로 반전되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불법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아빠 찬스에 의한 이해상충 방지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식과 공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자녀 입시라든가 자녀 병역 관련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범법 여부를 떠나서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릅니다. 물론 편법 증여라든가 부당소득공제라든가 전세금의 과도한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를 제외한 보수들이라든가 특히 중도층의 여론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후보자의 사주 분석을 바탕으로 왜 낙마를 하고 왜 임명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지명식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사지명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지명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지명식입니다. 우선 정호영 낙마라고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위 사주부터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아래 사주를 분석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경자년, 정해월, 무신일, 갑인시. 자, 격을 보겠습니다. 해중 간목이 투간된 평광격이지요. 그 다음에 경금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화도 인중병화, 무토도 인중병화라든가 해중간목, 신중무토, 그 다음에 간목도 전부 통근을 하고 있지요. 연월일시. 이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병원장까지 역임을 하고 인생 말년에 이 관성, 저게 바로 권력 욕망입니다. 장관이라든가 이러한 욕망인데, 성공 욕망인데 왜 낙마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부터 이 대운과 세운과 월운이 모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개사대운을 보겠습니다. 해월 출생이 사대운이면 일견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수가 이 낙마의 키를 지고 있다. 이 사주는 해월이기 때문에 정화가 용신, 조후 용신이지요. 그런데 이 용신을 갖다가 정계충으로 용신을 훼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정화는 열작용을 하지 않고 빗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계충뿐만 아니라 세운을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의 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에서 정계충을 당했는데 이 용신을 다시 올해 이민년에 임수가 와서 정임합목으로 합거를 하고 있다. 이 소중한 정화, 용신을 합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용신이 합해서 기신이라든가 합거를 할 때 대단히 부정적이고 불리한 관제구설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민년의 인목도 대단히 불리하지. 왜? 무신일주의 일지가 신금입니다. 신금 식신인데, 자, 원국에서 인신충, 그 다음에 세운, 올해 호랑이와 이 원숭이 역시 정면으로 인신충, 일지를 충할 때는 100% 부정적입니다. 독일 박지한 선생님도 좌하, 일지를 좌하라고 합니다. 자하충은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올해 운 자체가 정호용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하다. 마지막으로 월운을 보겠습니다. 갑진월이지요. 지금 양력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를 갑진월이라고 합니다. 자, 진토가 어떻습니까? 이 사주에 진토가 온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똥통에 빠진다. 똥통운이다. 왜? 월지가 해수지요. 그런데 진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자방국 수가 강하면 수탕기와라 조열한 것이 와야 되는데, 이 진토는 화치승용, 이 뜨거운 사주에 진토가 와야 되는데 반대가 됐지요. 한습하고 냉랭한 사주에 진토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하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주 원국은 A급인데 격도, 바로 대운과 세운과 월운이 모두 정호용 후보자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자진사퇴 내지는 청문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부적격, 그래서 낙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개축년 병진월 을해일 신사시가 됩니다. 경을 보겠습니다. 진중 개수가 연천간으로 투관됐으니까 편인격이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이 장관 중에 편인격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편인과 상관이 있죠. 여기도 편인과 정인과 상관이 있죠. 상관 편인, 상관 폐인이 되게 되면 두뇌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벤처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주 두뇌가 총명합니다. 그리고 목화통명이지. 을목일간이 병화가 떴으니까 언변술이 끝내줍니다. 당당하고 소신 있고. 왜? 을목의 뿌리가 있지요. 해중간목이라든가 수생목을 잘 봤지요. 그 다음에 을목이 진월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음일간이지만 이것을 양일간으로 본다면 양인격을 능가하는 아주 그 체구는 적지만 아주 당당한 이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연, 월, 일시 모두 지지나 지장간에 강하게 통근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축중개수, 친중개수,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고, 상관도 사화라고 하는 걸록지, 을목도 진토라든가 해수, 수생목, 그 다음에 신금이 언뜻 보게 되면 을신충이라든가 화극금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사중병화가 있죠. 그러면 사중병화라는 식신상관과 자화간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은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연, 월, 일, 초년, 청년, 중년, 장년에서 말년으로 갈수록 이 권력, 평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합니다.
이분은 장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아주 전도양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연천간에 평관, 금이 하나 있으면 시상일이 귀격, 시상일이 평관격이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사주가 됩니다. 자, 원국에 흠잡을 데가 없지요. 격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신이 목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지요. 왜? 월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수목 운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대운 자체도 수목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올해 어떻습니까? 신의 대운 긍정적이죠. 을목일간에 간이 조금 약한데 신금이 와서 보완해주고 있다. 단순한 을신충이 아니라 일단 고립된 평관을 신금이 보완해주고 있다. 평관이 뭡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생목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이 사주에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월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희신이라는 얘기죠. 반가운 손님, 목이 용신. 그래서 이 해수 정인은 법무부 장관 임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년 2022년 어떻습니까? 자, 상관이 구설수인데 상관이 날뛰는 상관을 임수가 찾게 됩니다. 상관패인으로. 상관패인.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의 이 관제구설수라든가 이 구설수는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잦아들 것이다. 결정적으로 인목이 대단히 유리하죠. 한동훈 후보자에게 이민년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해수와 인의 합이 되지요. 정호영 후보자는 인신충이 됩니다. 인신충이라든가 여기는 인해합이 된다. 이것은 인해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수화 기재, 수화화 조우가 맞는 사주. 이럴 경우는 인해합 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갑진호는 어떻습니까? 금상첨화지. 왜 그러느냐? 자, 을목일간에 갑목은 겁재에 해당하지만 이 사주에서 갑목은 용신입니다. 우군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을목이 갑목을 만나면 등락계갑이라고 합니다. 이 넝풀 신물이 큰 대림목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도 봐도 되고 국민의 힘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보수층 내지는 지금 이것을 중도층으로 봐도 됩니다. 중도층들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 청문회를 거침으로 해서 이 반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주 명암이 뚜렷하지요. 명과 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운이 하락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운, 세운, 월운이 모두 긍정적인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같이 중요한 이런 일을 앞두고 사람이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는 나가야 되고 물러서야 될 때는 물러나야 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물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려 하면 필시 화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만일에 나아가야 하는데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는 진대유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심사멘토에 정호영 낙마, 한동훈 임명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